지난 10월 한 대학생이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실 에브리타임 내 사이버불링으로 소수자가 공동체를 떠나게 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혐오와 차별의 온상이 되어버린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도대체 어떤 공간일까요? 에브리타임은 지금은 450만 명, 454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기본은 시간표 어플이에요.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시간표 기능보다도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게시판 기능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하고 대부분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라던가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곳도 거의 유일하게 이곳이고 학내 구성원들과 좀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사실은 에브리타임의 커뮤니티 게시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5 프로젝트 모니터링 팀이 5월 초부터 9월 초까지 25개 정도 대학에 4개월 동안 열심히 게시글들을 찾아가며 분류 작업을 했고 도합 610개 정도의 혐오 표현이 모였고요. 이게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 체계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혐오 표현이 담긴 게시글들이 정말 많고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여성 혐오랑 페미니스트 혐오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한 특성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반복성인 것 같아요. 조금만 무슨 사건이 생기면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나오는 유의 혐오 표현이었고 올해는 특히 인종혐오 게시글들이 정말 많았는데 코로나19가 이런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우한폐렴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때의 주류는 중국인 학생 나가라, 중국인들 우리 학교 떠나라였고 퀴어 혐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에서 한번 재확산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막 떴을 때의 주류는 그래 저 게이들이 놀다가 공정성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라던가 공공의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역차별이다, 우리에 대한 기만이다,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기만이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쏟아내면서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이라던가 아니면 노동자에 대한 혐오들이 되게 필터 없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1호 학번인데 제가 입학한 해부터 커뮤니티 게시판 기능이 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해였어요. 총류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희롱이나 되게 폭력적인 말들이나 아니면 저격하거나 신상을 유출하는 그런 행위들을 좀 마주하면서 이게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랑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는 그 감각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고 좀 많이 깨달았던 게 그때였던 것 같고요. 특히 게시판이 한 대학이 한 게시판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사용할 때 학교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말인즉슨 이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100%의 확률로 우리 학교 재학생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의 정도가 훨씬 단순히 이것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쓴 글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위협이 계속 된다는 점이 에타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에브리타임 내 사이버 불링이나 혐오 표현 문제가 전혀 새로운 사건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익명 커뮤니티인데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인데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제재 조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신고 누적을 통한 자동 삭제 시스템을 고수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폐해가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주류적인 문화로 이제 이해되는 내용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소수자의 고민이나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은 바로 삭제가 되는 거죠. 신고가 누적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페미니즘 학회나 이런 곳에서 홍보글을 올리면 바로 몇 분 만에 신고 누적으로 아예 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학내에서 주류적인 문화가 아닌 사람들, 페미니스트라든지 장애학생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되어서 되게 못마땅한 취급을 이제 받으면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밖에 지금 공론장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 안에 출입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학내 구성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신고 시스템이 플랫폼의 자정작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향한 공격의 도구가 되어버린 이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에브리타임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에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방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무책임하게 굴고 있고 에타라는 커뮤니티 이 어플을 만든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구축하는 마치 아주 중립적이고 기계적인 영역까지가 우리 영역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표현의 자유이고 너희들의 자유로운 토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터치하지 않아 라는 식의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그 정도 태도만 딱 유지하고 아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4월 달에 저희가 에브리타임 본사로 알려진 곳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윤리규정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4월에 했었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가 마련하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 2달 동안 아무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용규칙 우리가 짜서 직접 안을 제시하자라고 해서 이제 6월 달에 커뮤니티 새로 고침 이용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에브리타임 이용규칙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매번 느끼는 건데 꼭 누가 죽어야만 경찰이나 학교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신고를 못했다라고 피해자분이 말씀하셨었고, 이후에 유가족분들이 경찰을 통해서 수사 요청을 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했던 것까지는 제가 최근에 기사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학교로 가면 인권센터에서 사기업에서 만든 어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도의 답변들이 돌아오는 것이 사실상 현실이고, 사실 지금의 입법부라던가 사법부는 되게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아요. 온라인은 오프라인이랑 다른데, 온라인은 오프라인이랑 동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뭘 그러냐라는 식의 반응이라던가, 지금 세대들 혹은 지금 이 시대가 느끼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거리감을 실질적으로 사법부는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그 어떤 주체들도 우리에게는 그만한 책임이라던가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다 돌려보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혐오 표현을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표현의 자유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럼 나의 표현의 자유는?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과연 혐오할 자유인가? 너의 표현의 자유를 그래서 지켜서 너의 혐오 발언을 우리가 다 그래 해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소수자가 이 공간에 입장할 자유는? 이 커뮤니티를 이용할 자유는 대체 어디 있는데? 라고 계속해서 화가 잔뜩 나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험한 소리들을 하면서 같은 학내 구성원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분노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모색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 사람을 이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성립하기도 어렵고,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럴 거면 그냥 X버튼을 누르는 게 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X버튼을 누르면 그냥 X버튼 누른 사람이 많아지고 끝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고쳤을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어야만 이 온라인 공론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문화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대학 차원의 선언과 선도적인 어떤 정책 개발, 그리고 그런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어떤 관심과 체계를 마련하는 거,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도 거의 무법지대와 가까운 이 온라인 상의 혐오 표현이나 혐오 차별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공간을 단순히 우리는 그냥 메카니컬하게 게시판 기능을 만들었을 뿐이라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가 아니라, 사실 그거 만든 거면 책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충분히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이 각자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인식이 돼서 이 공간 자체가 누구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커뮤니티.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상적인 상상이지만 평등한 토론이 가능한 공론장이 결국은 언젠가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